네, 증시 컬러텍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증시 컬러텍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 알차게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시장을 주도했죠. 이에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고요. 역대 최고가 8,547포인트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장 속에서 내 계좌만 소외됐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준비해 뒀습니다.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증시 콜라텍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순서로는요, 지금 또 꼭 주목해봐야 될 국내 증시 핫 이슈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순서이죠. 내일장에서 공략해 봄직한 시크릿 종목 단 한 가지 준비해 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저희 증시 콜라텍 공약주들 상승률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섹터는 단연 로봇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아쉽게 표에는 미처 담아내지 못했지만요. 2월 말에 공략해드린 네오오토, 현대차 수혜주로 소개해드려서 좀 단기간에 50%대 상승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제닉스 로보틱스 5월 6일에 공략해드렸죠. 무려 14거래일 만에 57.5%의 상승률 달성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제닉스 로보틱스 그리고 네오오토 놓치신 시청자분들께서 로봇 종목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또 로봇 섹터 또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또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 내에서도 유의미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잠시 후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콜라텍 수요일부터 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주실 영웅 전찬환 전문가님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0시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상승 나오는 종목으로 상승 나오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는 증시 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함입니다. 시장 자체가 오늘 좋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비도 오고 지난주 수요일도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비 오고 이번 주 수요일도 시장은 좋지 않았는데 비 오고 그런 시장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래도 영웅 전찬함이 지난주에 제시드린 SK하이닉스 목표가 바로 뛰어넘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한 데 있어서 반드시 새겨듣고 그리고 또 새겨들어서 투자했을 때 재미 볼 수 있는 정말 촌철살인 같은 시장에 대한 브리핑하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히든 종목도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가오는 6월도 영웅 전찬함과도 증시 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 속에 장중엔 8,457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죠. 확실히 강세장이긴 하지만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탓에 오히려 종목 선별이 더 까다로워진 현재 흐름입니다. 지금 지수는 계속 고점을 높이는데 종목은 빠져서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향후 시장을 이끌 섹터 속에서도 유의미한 또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도 전찬함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크릿 종목 만나보기 전에 오늘 시장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함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뉴욕 3대 지수에서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즉 메모리 회사죠. 그쵸? 반도체 메모리 회사 같은 경우가 정말 18% 이상이나 상승 마감을 하면서 와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 할 거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냥 상승세 보여주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역시나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아침 9시에 개장하자마자 물론 온디바이스 AI 테마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테마들도 같이 상승세 나왔지만은 정확히 10시 기점으로 갑자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갑자기 장중에 주가가 불기둥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그 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테마들 같은 경우도 오르다가 윗꼬리 달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8,400, 8,500 돌파했다. 삼성전자가 33만 원 갔다. 하이닉스가 210만 원 돌파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시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대부분 상승 나오던 종목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또한 하락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하락폭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어요. 그냥 오늘 시장을 딱 한 줄로 정리 얘기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올라갔었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지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오늘 국내 시장이 어땠는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에 8,400까지 상승 나왔다가 그래도 상승폭을 좁혀서 2%로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대로 조금 3% 이상이나 낙폭을 키우면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의 지수가 완전히 코스피는 그래도 뜨뜻미지근, 코스닥은 완전 냉탕. 한마디로 조금 온도차가 크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했다가 갑자기 매도세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1,600억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500원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재차 상승 나오면서 1,502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여기 반도체 지수만 하더라도 5% 이상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오전장에는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8,400 돌파하는 등의 어떻게 보면 상승세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정확히 오후 2시부터 시장이 꺾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아나운서님 혹시 오후 2시부터 왜 시장이 꺾였는지 알아요? 왜 꺾였을까요? 일단 오전 10시에 시장이 상승 나오게 된 배경으로는 일단은 이 삼성전자에서 이 정부의 중재 하에 삼성전자와 DX 노조 부서 간에
이런 합의한 거의 그 투표안이 가결됐어요. 그래서 삼성의 노조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됐다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에요. 지수가 상승 나오는 거는. 또 두 번째 지수가 상승 나온 모멘텀은 어떤 겁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2배 ETF 레버리지 펀드가 상장했죠. 그쪽으로 시장의 수급이 쏠림이 확 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계속 불기둥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2시 이후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왜 꺾였냐?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뉴스 기사 중 하나가 있는데 어떤 거냐?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반도체는 공공재다. 그리고 네,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거는 뭐 국민한테 다시 뭐 배당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분배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런 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 이야기 지난번에 청와대 정책실장의 김땡땡 씨가 이미 했었죠. 네, 그런 이야기 해가지고 시장이 꼬꾸라졌잖아요. 네. 이걸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정부가 재확인 시켜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잘 나가던 시장도 아무튼 이런 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들의 실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준비한 차트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우리 오늘 5월 27일 코스피 차트만 봐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차트 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손가락 뭔가 욕을 연상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오늘 이렇게 기분 나쁜 캔들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상승 나오다가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여준 겁니다. 최고가 8,457까지 갔지만은 결국엔 8,300대도 깨지고 8,228대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린 시장이라고 하면은 내일도 역시나 파란색 음봉이 나오면서 제가 보기엔 개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언제 10,000포인트 가냐, 뭐 9,000포인트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외국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뭐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가 현재 정점이다, 피크아웃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피가 단번에 내일 또는 내일 모레 뭐 9,000 가기보다도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나서 9,000만 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죠. 코스피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갑자기 5% 이상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배경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가 지난 금요일에 처음으로 오픈했고 오픈하자마자 1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즉 코스닥 어떤 코스닥 육성 정책 중에 하나인 금융 정책으로 나온 이런 펀드, 지수 펀드, 네, 국민성장 펀드가 인기리에 마감했다는 소식에 5% 이상 상승 마감했고 역시나 전일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결국에 하락 마감했지만은 그래도 오늘 조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와는 좀 다르게 하락 마감을 했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코스피 차트 8,400을 돌파한 코스피와 지금 현재 1,150선 내어준 코스닥 중에서 어떤 거 투자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코스피보단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 지금 가열되어 있는 코스피보다 지금 현재 눌림목에 있고 정부에서 코스피만큼이나 키우겠다고 한 코스닥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코스닥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세장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고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는데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75여 개, 하락 종목이 826개로 무려 10배가 차이 나는 상황인 건데요. 더불어 오늘까지 14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의 폭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저희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전략 들어보기 전에요. 매크로적 변수들 그리고 국내 이슈들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오늘 이슈뿐만 아니라 이번 주 이슈들 뉴스 타이틀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만큼 지금 이 시간에는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매크로적 이슈들 분석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이 네오오토 그리고 사마 알미늄 더불어서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있는지 최근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유의미한 상승 나온 종목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또 조금 더 상승을 더해드린 만큼 오늘도 시크릿 종목 준비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시 40분 그리고 50분 사이에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는 공간 통해서 저희 영웅 전찬함 전문가님의 종목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요즘 또 핫했던 이슈들 다 잘 다뤄봐야 또 종목도 선별할 수 있고 섹터도 선별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조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과 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주린이분들 및 투자자분들 위해서 조금 어떤 뉴스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일단 제가 보는 시선에서 이건 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한 헤드라인 좀 4개 정도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백악관에서 내각 회의한다고 합니다. 뭐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 이란 전쟁에 대한 이런 조금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요 회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가 종전 기대감으로 내일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조금 오늘 낙폭을 키웠던 증시가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헤드라인이라 준비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 2배 ETF 출시. 이걸 왜 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제는 뭔가가 박도판이 된 것 같아요. 도박판처럼 굉장히 조금 홀짝, 즉 한마디로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 아니면 삼성전자. 사실 이 두 회사로만 베팅을 해야만 어쩌면은 돈을 버는 이런 시장의 구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불안감을 좀 저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왜곡 현상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수 펀드에 집중되다 보니까는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는 시장은 하락 마감했지만은 삼성전자는 7%, 하이닉스는 9%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28일 기준금리가 매파적 동결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번 달만 어떻게 보면 동결을 하는 거지 연내 2026년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그 괴리율이 한 3%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괴리율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은 지금도 원달러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방어하려면은요. 사실상 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원화의 가치를 하락하지 않고 방어하려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아닙니다.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연내 2차례 이상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더 주목해 보셔야 되는 뉴스가 이겁니다. 일본은행에서 6월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일본도 역시나 제로금리 시대를 계속 유지했던 국가거든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NK 트레이딩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역시나 외국인이죠. 그러다 보니 일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자산 같은 경우를 처분할 가능성이 커요. NK 트레이드 청산이라 해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상 한국 경제 같은 경우가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세장을 크게 보일 조정장이 올 수 있는 6월 달은 조정장이 크게 올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금리 인상 일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일단 저는 영웅 전찬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런 투자 전략을 제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과 원칙도 있겠지만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가 제시드리는 이 3가지 투자 원칙과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시장이 와도 불패. 한마디로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고 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봐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시장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악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파악하기만 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라갈 것 같아. 사마콘덴서가 올라갈 것 같아. 말만 하면 뭐예요? 공략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봐야 그 종목이 내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지 마시고 공략을 해서 실제로 수익도 보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만들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00만 원 가지고 5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도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을 5분할 매수해가지고요. 한마디로 조금 5%, 10%, 15% 떨어질 때마다 200만 원씩 분할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시고 비중은 크게 늘렸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공부한 대로 그 회사의 모멘텀이 부각돼서 상승 나올 때
매도하시게 되면은 더 큰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종목으로 5분할 매수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투자해서 크게 수익 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죠. 매주 수요일 밤 10시입니다. 9시 아니에요. 매주 수요일 밤 10시. 네. 어디? 팍스경제TV에서 진행하는 이 증시콜라텍 본방 사수하셔라. 만약에 이 증시콜라텍 본방을 사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하는 재방송이라도 사수하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주말에 하는 재방송도 사수 못한다. 그러면은 너튜브에 증시콜라텍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팍스경제TV 증시콜라텍 검색하시면은 저 영웅 전천왕과 우리 조아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한 증시콜라텍 방송도 다시 한번 복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매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하는 매주 수요일 밤 10시 하는 증시콜라텍 방송 사수하자. 그리고 거기서 영웅 전천왕이 이야기하는 종목 같은 경우 꼭 관심 종목으로만 있지 말고 꼭 공략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도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월등히 많은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섹터별 순환매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죠. 오늘만 해도 강하게 반등하는 섹터들 속출했습니다. 오늘은 IT 서비스 섹터 그리고 바이오, 양자 보안 쪽에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간엔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 봐야 할지 힌트를 얻어봐야겠죠. 특히나 저희 전찬남 전문가님 최근 공략주들 정말 단기간에 상승 흐름 빠르게 나왔던 만큼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께 또 바로 한번 또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나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는 뭐 2달여 만에 59%의 상승률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거래일 만에 57.5%의 상승률을 달성해 줬죠. 그런 만큼 오늘의 특징 섹터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나중에 공략해 주실 섹터 어떤 섹터일지 힌트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이 시점에서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 정말 매주 밤 10시만 되면은 진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전문가만큼이나 네. 시황 공부도 하시지, 부직 공부도 하셔가지고 그쵸.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몰랐던 그런 지식이나 또는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네. 이 정도면 우리 시청자분들 조아영 아나운서님도 반 전문가라 봐야 돼요. 그쵸.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보다 훨씬 더 낫다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 아나운서께 어떤 질문 드리고 싶냐면은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주식 투자를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계신 시청자분도 계시고 네. 또는 이 시간에 우리 증시콜라텍 방송이나 다른 경제 방송을 보시면서 아 내일 시장의 특징주, 내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뭘까? 난 뭘 공략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많으시죠.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지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가 무엇일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월 12일에 당장 IPO 예정된 스페이스 X 섹터, 그리고 오늘만 해도 로봇 섹터 흐름 굉장히 또 잘 나오는 쪽도 있었기 때문에 로봇도 아직 관심의 불씨를 조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 일단은 정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잘 찝어주셨는데 일단은 정말로 지금 반도체 테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올라가니까 반도체를 사실상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항상 반도체는 무조건 가지고 간다 생각하면서 네, 일정들 한마디로 지금 6월 12일 정도에 스페이스 X가 상장하지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일정 같은 경우 체크 6월 3일은 지방선거이고 그리고 뭐 여러 미국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 다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뭐 반도체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외 뭐 스페이스 X 상장 이슈와 맞춰서 뭐 우주 테마도 이야기했지만은 또 로봇 테마도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도 요 중에서 조금 우리가 반드시 네, 지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보다도 우리가 더 반도체나 우주 테마보다도 더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공략해야 되는 테마.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떤 테마다? 로봇. 네, 로봇. 네, 스펠링이 이거 맞나요? 로봇. 네, 로봇이고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삼성 좋아하시죠? 네, 삼성과 관련된 네, 로봇 테마를 이거 맞나? 샘성.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삼성과 관련된 로봇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거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랑 내기 하실래요? 어떤 얘기? 오늘 영웅 전찬함이 준비한 삼성과 관련된 로봇 회사 있죠. 네. 이번 주 안에 10% 이상 오. 저는 상승 나온다 봐요.
그렇게 네. 자신 있게. 정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있죠. 맞아요. 네. 영웅 전차남이 네, 정말로 제가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10% 이상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큰 삼성과 관련된 회사, 로봇 회사 오늘 준비했으니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좀 안내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 콜렉트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로봇이라고 미리 공개를 해주셨죠. 저희 이 주목해볼 섹터와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 막바지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10시 50분까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신다면 또 커뮤니티 공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럼 이제부터는 또 상승률표, 이 전문가가 얼마나 또 상승을 잘 내고 있는가 체크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만 해도 네오오토, 제닉스 로보틱스 이렇게 두 종목이 신고가 경신을 해줬는데 하지만 또 지난주 공략주 선도전기는 조금 지지난주 공략주죠.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서 좀 다양한 AS나 향후 전략 같은 것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선도전기가 아니고 네. 정확히는 삼화전기. 사마전기. 제가 사명을 맞아요. 실수로. 네. 네, 선도전기 같은 경우 말고 일단은 뭐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 같은 경우가 네, 뭐 방송에서 소개드린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유익한 방송을 했죠. 그쵸. 어떤 거였냐? 우리 지난주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웅 전차남의 2026년 하반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망까지 제시하면서 목표가까지 영웅 전차남의 시청자분들께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생방송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네, 주가가 막 3만 원대. 제가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도 방송이 오늘과 같이 정말 하락장이었습니다. 하락했고 하락 마감했고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도 많이 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리뷰를 이렇게 해드렸죠. 네, 삼화전기가 3만 원일 때 걱정하지 마셔라. 이거 결국 올라갈 거다 하자마자 네, 바로 목요일부터 진짜 빠바바방 네 번 연속이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이 종목 삼화전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영웅 전차남이 방송을 했을 때 그 이상으로 네, 이상보다 주가가 더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삼화전기뿐만 아닙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전망을 제시드렸던 삼성전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영웅 전차남이 삼성전자 목표가 얼마 제시했어요? 40만 원 제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33만 원까지 갔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목표가 200만 원을 제시드렸는데 이때 당시 방송 당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의 목표가 SK하이닉스 당시 주가가 한 18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200만 원 제시드렸는데 오늘 230만 원까지 상승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상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팍스경제TV의 증시콜라텍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든 하이닉스 투자하고 있든 돈을 잃을 확률보다 수익을 내서 재미를 볼 확률이 크니까는 재미를 볼 확률이 크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상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제시한 목표가 40만 원까지는 아직 안 왔지만은 여러분들 더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40만 원, 4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 함께 챙겨봤는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14거래일 만에 이 57.5%의 상승을 낸 제닉스 로보틱스, 또 단기 스윙이죠. 두 달여 만에 235.2%의 상승을 낸 사마 알미늄 같은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님께서 또 만반의 준비, 전략자 두셨으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에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증시 핫 이슈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달려갈 길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다양한 특징주들이 포착된 만큼 이 달리는 말에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적이었던 세 가지 종목들 뭐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홀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관련돼서 또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 같은 경우가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도 또 올라가는 회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 가운데서 저는 세 가지 회사,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회사들 가운데서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회사 같은 경우를 초이스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노팁, 두 번째 네이처셀, 세 번째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일단 이 나노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열폭주 차단 패드를 첫 양산했다. 이 열폭주 차단 패드가 뭐냐면은 전기차에서 보통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운전하다가도 불이 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하고 주차하고 있는 데서 주차하고 충전을 위해서 주차하고 있는데도 열폭주 현상으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전기차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열폭주 차단 패드를 첫 양산을 했고 이거를 처음으로 출하를 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나노팀의 주가가 장중에 20% 이상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나노팀 코스닥에 있는 회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 말까? 일단 영웅 전차님이 보는 시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매도 의견 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매도 의견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매도세가 확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상승 나오다가 조금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참 웃겨요. 이렇게 윗꼬리만 달지 않고 밑꼬리다 달렸잖아요. 이거 우리 흔히 도지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내일 시장 개장하고 나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거와 다르게 내일 시장부터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보통 이렇게 열폭주 차단 패드 첫 양산 소식이 아니라 만약에 열폭주 차단 패드 공급 계약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 매출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골이 달리더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공략해 보셔라 말씀드리는데 열폭주 차단 패드 첫 양산, 첫 생산 계약한 내용이 없어요. 어디까지는 실체가 없는 겁니다. 매출로 발생한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네이처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회사 중 하나예요. 네이처셀. 이 회사는 회사 사명처럼 셀이다. 팔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는 조인트 스템 FDA 품목 허가 기대감 소식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는데 조인트 스템이 뭐냐면은 여기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 있죠? 여기에 주사 한 번으로 무릎이 편해지는 거. 이거 조인트 스템 이슈로 2018년부터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던 겁니다. 사실상 HLB의 리보세라닙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이 회사는 조인트 스템으로 주가가 상승 나왔다 하락 나왔다 이거를 무려 8년간 했다니까요. 8년이나. HLB도 리보세라닙 없으면 안 되는 회사고. 그쵸? 제가 제약바이오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셀은 좀 공략하지 마셔라. 왜 이 회사가 코스닥 150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차례 상한가, 두 차례 상한가, 또 3일 연속이나 상승 나왔는데 사실상 3일 연속 상승 나오는 것만 봐도 공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 네이처셀은 좀 공략했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당연히 매도 의견 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볼까요? 한올바이오파마.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난치성 류마티스 임상 기대감에 주가가 18% 이상 상승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난치성 류마티스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흔히 로봇, 반도체 회사,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도 정부의 R&D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외국과 비교해서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첨단 산업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산업 부분에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어려워요. 제약바이오는 대한민국은 외국과 다르게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각 산업별로. 그러다 보니까는 임상도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4상까지 가려면은 보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걸 또 규제를 다 파헤치고 규제를 헤쳐나가서 이거를 결국에 약을 개발해서 상용화까지 가려면은 무지막지한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 없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임상 기대감이 18% 이상 상승. 내일은 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략하지 마셔라. 차라리 헬스케어 테마면은 공략하셔라 말씀드려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 테마 가운데서 치료제라든지 백신 만드는 회사는 공략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도 보지 마셔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워렌 버핏도 수익 내기 어려운 테마가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테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노팀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네이처셀도 매도 의견 드리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역시나 매도 의견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상승 나온 종목들 가운데 3가지 종목 초이스해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 여러분들께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증시 핫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급등했던 나노팀 그리고 네이처셀 더불어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동일하게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시크릿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로봇 섹터 들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오늘장에서 네오오토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최고가 또 경신한 만큼 오늘의 시크릿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들고 오신 종목에 대해서 또 조금 힌트 주시죠.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는 이번 주 안에 사실상 뭐 오늘 방송하고 나서 내일이라도 5% 10% 이상 충분히 상승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회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공략하진 않더라도 반드시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섹터들이 반도체도 있고 전선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로봇도 있고 통신도 있겠지만 저는 로봇 테마 같은 경우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회사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삼성과 연결고리가 아주 강한 개별 재료가 확실한. 네, 그냥 이 회사는 이 회사만 봐도 삼성이 연상이 될 정도로 좋은 회사를 공략을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삼성 아니면 현대차의 그런 뭐랄까요? 주홍 글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런 것처럼 뭔가가 새겨진 현대오토에버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런 회사를 종목.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현대오토에버를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표 상승률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의 목표 상승률은 전 30% 이상 이 종목이 상승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몇 프로? 30%.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하단에 또 함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안내 그쵸.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껏 리뷰해드린 종목들의 상승률, 더불어서 오늘 들고 오신 종목, 또 이제 참여 가능한 공간 또 궁금하실 텐데요. 1분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에서는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하신 목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명, 더불어서 무료 전략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점 강조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체크 포인트와 함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죠. 네, 지금부터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이 시크릿 종목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저희가 또 알아야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기회를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떠한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어떠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왜 로봇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잊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쉽고 재밌게 그리고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여쭤보면은 그냥 어떤 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투자하면 되죠. 떨어질 때.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항상 맞긴 하더라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떨어질 때 투자하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정 매매. 한마디로 일정을만 잘 체크를 해도 여러분들이 네, 정말 쉽고 재밌게 빨리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로봇 테마를 공략한 이유, 그리고 이 로봇 테마들 가운데서 그냥 단순한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피지컬 AI 테마를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 네, 이것만 보면 압니다.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마디로 조금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기업들, 대한민국에서 네, 내로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떤 겁니까? 다 파업, 노조, 네, 그 다음에 또 네, 로드 제동, 노사 충돌, 실적 쇼크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다 우리 일 못하겠다, 돈 더 달라, 돈 더 안 주면 일 안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겨우 이렇게 좀 투표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노사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이 DX 부문 노조에서는 아직도 불만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주주 같은 경우 주주 단체도 역시나 소송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도 이 노사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테마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2030년도에 시작한다는 이런 무인 공장 시스템 같은 경우가 2030년 이전으로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월 2일부터 어떤 게 있냐면은 대만의 컴퓨텍스라고 해가지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및 로봇 전시회를 하는 이런 컴퓨텍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6월 2일부터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오는지 알아요? 엔비디아의 CEO 잭슨 항, 그 다음에 AMD의 CEO 리사수, 그 인텔 CEO 리프 탄 씨가 온다고 합니다. 그냥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수장님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도 이미 여기 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부사장이라든지 뭐 이재용 회장님까지는 아니라도 사장이라든지 대한민국의 반도체사나 대한민국의 기업들도 역시나 이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이 사람, 엔비디아의 잭슨 항 씨의 요 입, 리사수 씨의 요 입, 이거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 피지컬 AI도 더 완벽해질 거다. 이러면은 당장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네,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이 없던 날개가 생겨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3 지방선거만 생각할 게 아니라 6월 2일부터 시작하는 요 컴퓨텍스 일정, 요 전시회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텍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2026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하는 겁니다. 어디서? 대만에서. 여러분들께 여기 가서 잭슨 항 씨를 만나보셔라.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만나지도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미 사전 등록을 해야 한 업체나 CEO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전시회 일정이 있고 이런 전시회 일정에서 어떤 로봇 제품이라든지 또 그 반도체 이런 조금 엔비디아나 리사수 AMD 회장이 어떤 새로운 반도체로 오픈할 건지 반도체 부품을 어떤 걸 오픈할 건지 이런 걸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주목했을 때 주가가 상승 나올 섹터가 어떤 거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피지컬 AI, 즉 로봇 테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는 전 거짓말 안 합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했어요. 몇 퍼센트나? 41%나. 와, 이거 그냥 삼성전자 아니야? 그렇죠. 삼성전자가 지분을 몇 프로? 41%나 투자한 로봇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그냥 사실상 뭐 이 회사 진짜 뭐 삼성전자 뭐 유니폼이라도 입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창업한 벤처 회사다 볼 수 있고요. 협동 로봇, 초정밀 지향 마운트, 보행 로봇 플랫폼 사업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볼게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또 여기서 협동 로봇이 있고 뭐 제조업 서비스 분야. 이 협동 로봇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습니까? 경영 원칙까지 깨져가면서 진짜
성과 없는 조직에는 보상이라는 게 주어지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성과 없는 조직에도 다 보상이 주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를 지금 빨리 이게 개발돼서 삼성전자 모든 공장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왜 이렇게 혀가 꼬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삼성전자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협동 로봇도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 이거예요. 궁금하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 노조 리스크 앞으로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지속이 된다면 기업들은 이 로봇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려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2030년대까지 이 아틀라스 3만 대를 생산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죠. 저희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3인이 주요 주주로 나서고 있어 이 로봇 섹터의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히든 종목 준비해뒀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공간 띄워드리고 있죠. 그럼 큰 화면을 통해서 빠르게 만나보고 이 로봇 재료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로봇 종목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 수혜주다 이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매력적인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네. 이나 이거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음. 현대차의 로봇 하면은 어떤 거 생각나요, 이름이? 현대 오토에버 일단은. 아니, 현대차에서 이번에 만든 로봇 있잖아요.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네. 근데 오늘 영웅 전참이 가지고 나온 회사 삼성전자가 4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뭘까요? 네, 짜잔 보세요. 휴보.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휴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현대차보다 더 빨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회사가 이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협동 로봇입니다. 로봇 8입니다. 이 로봇 8이 협동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 산업군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협동 로봇까지 제조한 회사가 오늘 영웅 전참이 준비한 회사고 소개드리려는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론 AI에서 만든 거지만은 이제 먼 미래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휴머노이드 통해서 파업 리스크로 당겨진 로봇 대체가 다크팩토리 역습을 몰아친다. 한마디로 노조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노조가 계속 극성을 부릴 때마다 이런 좀 다크팩토리, 무인 공장은 더욱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아틀라스지만은 M 프로 성과급의 역풍, 로봇 전환 빨라진다. 이것도 방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는 로봇 사업 키우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키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주가가 15% 이상 상승 나오는 회사가 제가 준비한 회사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가 차익 매물 나오고 로봇주로 수급이 순환매할 때도 역시나 이 회사가 먼저 주가가 반응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아니라 이 회사가 먼저 주가가 5%, 10% 이상 반응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사실 주가만 말씀드려도 어떤 회사인지 알겠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현재 주가보다 한 30% 상승 나오면서 저는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상승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도 궁금하실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종목명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는 다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